안녕하세요. 오늘 잠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잠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어색하지만 오늘 집에서 무슨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홈웨어 입고 하는 촬영이었어서 홈웨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공들여 했고 어제 파마도 했거든요. 촬영한다고. 너무 머리가 지저분했었어서 파마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들여 한 김에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남겨보자 하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계속 컨텐츠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 그냥 내가 편안하고 재밌는 거 계속 그냥 일기 쓰듯이 하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보시나요? 이거 이렇게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초점이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초점. 그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라는 저의 몇 번째 책이냐? 세 번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제가 1세를 들고 왔는데 이 책은 2020년에 냈던 책이고요. 벌써 4년 전에 냈던 책인데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이 책에서 이 책의 실은 원고를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제목이 좀 되게 고민이 많았던 책이에요. 어떤 제목을 할까 하면서 매번 책 만들 때마다 제목에 대한 고민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 같은데 20kg의 삶이라는 첫 책은 그 제목 아니면 다른 제목이 없다라고 확신을 좀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책인 어떤 이름에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 책도 고민 많이 했었고 네 번째 책인 우아한 언어 이것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라는 제목이 좀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글을 쓰지만 회사에서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완벽한 어떤 작가 정신에 기인한 뭐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마케팅이나 막 이런 것들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아이고 오셨어요 선생님. 약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후킹할 수 있지만 너무 선 넘지 않는, 너무 짜치지 않는 정도의 선이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채택했던 제목이거든요. 프롤로그에 보면 이 제목에 대한 이유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잠들지 못하는 밤에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다. 어른이 슬프게 잘 때도 있는 거지. 문장만 놓고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야 했다. 어른과 슬픔.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둘이나 들어있었다. 자신의 어른됨을 인정 못하는 철없는 성인이고 슬픔이나 행복 같은 거대한 모호함을 무서워하기도 해서 그런 낱말이 연달아 겹쳐지니 와닿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문장의 끝이 체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날 밤 나는 이 말에 기대어 편히 잠들었다. 어른은 별로고 슬픔은 무섭고 체념도 싫은 고집불통의 불완전한 인간에게 친구가 건네준 말이어서 그랬을 거다. 아끼는 이가 전해주는 말은 힘이 세다. 얼마나 셌던지 그 뒤로 슬플 때마다 이 문장을 동사만 바꿔 여기저기 갖다 붙여보는 버릇이 생겼다. 어른이 슬프게 퇴근할 때도 있는 거지. 어른이 슬프게 밥 먹을 때도 있는 거지. 어른이 슬프게 웃을 때도 있는 거지. 어디에 섞여도 친구의 덤덤한 목소리가 들렸고 이내 편안해졌다.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만든 문장 중 가장 여러 번 되뇌인 말이다. 힘들 때 산책하는 일은 나의 오랜 습관이다. 걸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잘 잊어버리곤 했다. 늘 그래왔듯 슬픔을 붙들고 걷다가 그래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하는 목소리를 듣고 난 뒤로는 전보다 더 잘 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원고를 쓰는 동안에는 유독 슬픔이 많았다. 마음에 비해 생각이 빠르게 늙어 서글플 때, 회사에서 의젓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아이처럼 엉엉 울 때, 주변에 많은 것이 멀어지는 일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때, 슬픔이 많은 어른이라는 사실을 끄덕거리며 걸었다. 어른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걷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 그래,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이 책의 서문이에요. 그때 진짜 친구가 이렇게 제가 잠 못 자서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칭얼칭얼 거렸던 것 같은데 카톡으로 어른이 슬프게 잘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보내줬었거든요. 약간 그때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좀 성가시다 그만 얘기하고 얼른 자라 야 어른이 슬프게 잘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진짜 위로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막 뭔가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친구의 성격상 많이 고민하다가 짧게 딱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딱 보내줬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그래 맞아 어른이 슬프게 잘 때도 있는 것이 나 어른이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고 괜히 마음이 편해서 이제 뭐 있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넣어서 생각했었어요. 어른이 뭐 할 때도 있는 거지 어른이 뭐 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힘들거나 이러면 나가서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의 책이고 요거는 이제 채널 예스라고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웹진이 있는데 거기에 쭉 연재했던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했던 연재인데 이렇게 막 앞에 괄호를 놓고 뭐뭐뭐뭐 한 산책으로 이제 해서 다 끝이 산책으로 끝나게 했던 연재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이야기가 다 산책을 주제로 해서 엮었어서 걷는 얘기도 있고 걷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는 산책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중에 하나 정도를 읽거나 읽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아주 촬영 때 모찌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막 사진 찍히고 이러면 너무 어색해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모찌가 같이 찍어줘서 모찌가 있으면 편안하게 웃을 수 있고 하니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장하다 우리 고양이.
내가 유튜브 찍고 있는데. 당근과 파를 만나기 위한 산책.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볶음밥을 해먹고 싶어서 파를 샀다. 파를 사본 것은 아마도 처음일 거다. 지금껏 엄마가 냉동실에 넣어둔 파를 썼다. 엄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이스박스에 뭘 가득 담아온다. 구운 김, 참기름, 김치, 깍둑썰기한 마늘, 얼린 국 같은 것들. 습관처럼 냉동실에서 꺼내 쓰던 것들이 떨어지면 엄마가 올 때까지 그것들을 빼놓고 요리했다. 그것들이 없어도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있고 어쩐지 그 자리에 뭔가 들어오면 엄마가 서운할 것 같았다. 이번에는 꼭 파기름에 볶음밥을 먹고 싶었는데 마침 냉동된 파가 떨어졌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파를 살까 고민하다가 어디 한번 파를 사봤다. 인터넷 마켓에서 무언가를 주문할 때는 상품의 크기 같은 것을 가늠하기 어렵다.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것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한 파들이 왔다. 파가 원래 이렇게 컸나? 팔뚝에 대보니 그보다 컸다. 막막해졌다. 이걸 웃자지. 혼자 사는 나에게는 너무 큰 파다. 엄마가 왜 파를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쓰는지 알 수 있었다. 귀찮지만 잘라보자. 엄마가 파를 깔 때 옆에서 본 기억을 떠올리며 파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요리 왕초보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나는 양파도 잘 다듬고 마늘도 얇게 점이고 새우똥도 야무지게 뺀다. 다만 몇 재료에 영 손이 가지 않았던 것 뿐이다. 해보니까 파 껍질을 벗기는 것은 애매하다. 양파처럼 속살이 분명하지 않다. 어디까지 벗겨야 하나 고민하다 대충 흙이 안 보이게 하고 수염을 잘랐다. 기다란 것을 잘라 둘로 만들고 그걸 다시 일정하게 점였다. 비닐봉지에 다 담으니 엄마가 갖다주는 파 봉다리 모양과 비슷해졌다. 네 번째 파를 잡을 즈음 내가 이 과정을 즐거워함을 알아차렸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 파의 미끄덩함은 양파의 것과 달랐고 마늘처럼 손끝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새우똥처럼 이상한 상상도 들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당근 머리를 버리지 않고 접시물에 담가두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잎이 나오는 걸 봤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하루에 2-3번씩 베란다에 나가 주황색 머리 위로 자란 연두색 잎을 본다. 아침에 본 것과 저녁에 본 높이가 달라 놀랍다. 이런 광경을 보고 혼잣말로 우와 라고 말하거나 눈을 크게 뜨고 아랫입술을 내밀 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표정을 감추거나 말을 숨길 줄 알았다. 10대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흘겨볼 줄 알았고 20대에는 흥미로워도 그 말을 하면 세상이 지는 것 같았는데 그 기분을 이렇게나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제는 지나치게 심심해서 조용히 간직하는 게 어려운 걸까?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이 늘어간다. 시시하다고 느끼던 것들에서 재미를 발견할 때 나이 드는 일은 어쩌면 멋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긴다. 당근 위에서 나오는 연두색 잎이나 파의 뿌리가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때 2주에 한 번씩 이 원고를 내가 어떻게 썼었나 싶어요. 요새도 글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동료 작가들 보면 막 하루에 하나씩 쓰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 쓰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대단하다. 과거의 나도 대단하다. 그러니 앞으로도 대단해져 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써봐야지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원고 끝날 때마다 제가 다른 책에서 본 산책에 대한 산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인용글들을 끝에 붙였거든요. 여기서는 윌 스티어 씨의 찍지 못한 순간에 관하여 중에서 글을 갖고 왔는데 그 책은 제가 이사하면서 처분했나 보다. 약간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나는 산책을 할 때마다 매번 카메라를 챙겨가지는 않는다. 때로는 일부러 카메라를 잊어버리려고도 한다. 또 때로는 카메라를 가져가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나는 늘 산책과 사진을 찍는 것이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다. 산책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그저 잠깐씩 쳐다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라도 우리가 알아차린 것보다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그 둘은 비슷하다. 좀 그 파 얘기랑 약간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얘기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얼마 전에 친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전에 컨텐츠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카페에서 알바할 때 만난 친구고 그때 막 저는 해외여행을 아직 뭔가 거의 해본 적이 없던 때였는데 그 친구는 막 영국에 6개월 혼자 가서 살다가 돌아온 직후였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스킨스라는 드라마 봤냐? 막 이거 꼭 봐라. 막 무슨 음악 아냐?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자기는 영국을 너무 좋아한다 말하면서 계속 뭐를 추천해주고 막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려주고 그래서 제 취향의 것이 아니어도 그 친구가 얘기해준 건 항상 다 재미있어서 막 이것저것 챙겨보게 되고 그랬던 친구고 또 20대 후반 이럴 때는 친구가 막 남미 여행 갔다 오고 이러더니 바르셀로나 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가서 또 꽤 오래 살다가 오고 그래서 엄청 자유로운 영혼의 언니이고 그 항상 저한테 조금 저는 소심하고 막 이렇게 막 쭈뼛쭈뼛 거리는 편인데 언니가 옆에서 이제 막 이거 해봐 선아씨 막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막 축하하고 아직 아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친구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길로다가 이제 그 소식을 보는데 친구가 또 그리고 위트도 있어서 되게 웃기게 올려가지고 너무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맨날 보는데 거기에 당근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 올린 글에서는 이제 그 아기 낳으러 가고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한테 그 식물들을 부탁을 해놨는데 물을 안 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서 불안하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당근 머리가 완전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결혼은 했지만 친구 아기를 낳고 또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우리 사이엔 또 서로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하나 더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20대 때는 매일매일 보죠. 매일매일 카페 알바를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 보면서 같이 자전거 타고 학교까지 막 40분 동안 가기도 하고 알바 쉬는 날에도 같이 서울 구경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때 친구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친해지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붙어 다니고 같이 뭐 이것저것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뭐 회사에 친한 동료들이랑 끝나면 또 일 하루 종일 같이 했는데 또 끝나고 술 먹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주말에 같이 어디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결혼도 하고 30대 넘어가고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그때만큼 당연히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도 그리고 또 친구 아기도 낳아서 너무 기쁘지만 이제 애기 낳고 친구는 더 바빠지겠다. 원래도 자주 못 보는데 친구 아주 멀리에 있구나. 가까이 살거든요. 지금 뭔가 택시 타고 가면 15분 거리에 사는데 또 이제 많이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평생 어떤 걸로 연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2020년에 책을 냈으니까 한 17년? 16년 이쯤에 쓴 글일 거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기 이전에 썼던 글인데 그때 이 원고를 쓰던 환경들은 다 생각나요. 연희동에 있는 제 원룸으로 되어 있는 자취방에서 조그마한 냉장고랑 냉동실이 있었는데 그때 열고 팥뿌리를 파 썰어놓은 거를 얼린 거를 없어진 걸 보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파를 사서 썰어보고 막 이랬던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때가 한 2016년 17년이어서 근데 그때 이제 당근을 사 먹으면 카레 같은 거 해 먹으려고 당근을 사고 머리를 자르면 어쩐지 걔네 버리는 게 좀 미안해서 접시물에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창가에 두면 또 걔네 자라면 막 모찌가 구경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친구가 또 어디선가 당근 머리를 잘라서 저렇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별 수 없는 친구구나. 뭔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서로 나이가 들고 멀어져도 어떤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이 원고를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왕이면 유튜브 켜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서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켰고요. 마치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다 계획이 있었고요. 요새 아기 낳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 친구 말고 또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 때 1년 동안 엄청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아기를 얼마 전에 낳아서 이제 집에서 열심히 아기를 돌보고 있을 것 같고 저랑 진짜 가까운 친구들은 SNS를 잘 안 하거든요. 이 앞서 말한 친구도 블로그만 가끔 하고 뒤에 말한 친구도 그렇고 둘 다 인스타 아이디가 있긴 하지만 잘 안 해서 제이가 제이야 나 유튜브 찍고 있어서 1분만 기다려줘. 내가 웃기니? 내가 웃겨? 무서워하게 앉아있네. 지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소식을 항상 상상해야 되는데 이런 또 얘기하다 보면 자꾸 딴 길로 새는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방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결혼식 때문에 우연히 모였는데 다 SNS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가깝고 친한 친구들 보면 이제 SNS를 안 하고 심지어 옛날에 이제 이상형 리스트에도 SNS 안 하는 남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SNS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여간 친구들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어떤 사진을 보고 아, 얘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생각날 때 뭐 하고 있을까 생각나서 퇴근하는 길에 전화해서 잘하고 있냐, 잘 지내고 있냐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아마 유튜브도 간간히 보는 것 같아요. 제 착한 친구들. 그 오글거림에도 잘 견디고 가끔씩 봐주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걸 본다면 멀리 떨어져 있고 매번 생각날 때마다 소식을 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어떤 걸 발견하면 혼자서 유대를 느끼고 즐거워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줘야지 하면서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보고요. 제 책에 원래는 원고를 새로 써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잘 원고 쓰는 게 생각보다 안 돼서 옛날에 써놓은 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 중에 신혼여행 갔다 온 필름을 제가 귀찮아서 현상을 안 하다가 반년 만에 현상을 해서 나와서 그 사진들을 좀 나열하면서 신혼여행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얘기해볼까 했는데 이야기거리가 좀 풍성하지 않았고 또 뭐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기습 한번 화장한 김에 파마도 한 김에 켜서 원고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약간 머리라도 조금 세지면 캐릭터가 좀 생길까 싶어서 너무 계속 차분하고 잔잔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머리를 좀 있는 힘껏 파마를 해보았어요. 약간 어색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